안녕하세요, 박호빈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정리했던 프리미어리그 빅6 구단들의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총집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 영상을 시청하셨던 구독자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좋고요. 아무튼 영상 바로 보시죠. 토트넘은 올 여름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보낸 구단입니다. 핫팀 팬인 저에게도 다음 시즌이 가장 기대가 되는 구단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선 토트넘의 이적 시장 관련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중복을 줄이기 위해 다 알만한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우선 토트넘은 많은 선수를 데려온 만큼 기존 선수단 정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루카스 베리발이고요. 물론 토트넘이 베리발 판매 의사가 확실한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그가 데제르비 감독 플랜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듯 보여요.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토트넘은 뉴캐슬의 4,600만 파운드 제안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5천만 파운드는 제시해야 협상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요. 노팅엄 포레스트도 베리발에 관심이 있는 구단입니다. 노팅엄 스카우트 팀이 베리발을 맨시티로 이적한 엘리엇 앤더슨의 잠재적 대체자로 평가했다고 하죠. 문스테인발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은 베리발에 6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의를 했던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하니 이게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또한 추가로 이탈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굴리엘모 비카리오, 히샬리송 등이 있습니다. 트랜스퍼마켓 기준 로메로의 시장 가치는 5천만 유로이며 연결되고 있는 팀으로는 인테르, 바르셀로나, 알레띠 등이 있죠. 비카리오의 가치는 1,800만 유로로 유벤투스와 연결되고 있으며 히샬리송은 2,500만 유로, 링크는 페네르바체, 유벤투스 등이 있죠. 이미 많은 선수를 영입한 토트넘이지만 아직 그들의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왼쪽 윙어 영입은 현 시점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고요. 사비뉴 영입이 근접한 듯 보이긴 합니다. 예상 이적료는 6,500만 파운드고요. 한화로 무려 1,250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오버페이라는 비판이 많기는 해요. 올 여름 그 돈씨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적설이기도 하고요. 차라리 다른 선수를 노려보는 게 낫다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매물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1티어급 매물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나마 왼쪽에선 바르콜라가 언급되는 정도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사비뉴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이 충분히 높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하지만 전제는 그를 왼쪽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사비뉴는 오른쪽에서 뛰었던 맨시티 시절에 비해 왼쪽에서 뛰었던 지로나에서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포인트 개수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죠. 이 또한 타팀 팬인 저의 주관이긴 하지만 사비뉴의 약발 사용은 지나치게 드리블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킥에서는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른발 크로스나 컷백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왼쪽에서 뛸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예요. 정발 크로스나 컷백에 강점이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드리블은 오른발로 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토트넘에는 중앙 공격수 보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히샬리송의 거치 여부를 떠나 그냥 득점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링크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드진이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겠죠. 토트넘 팬분들은 어떤 선수를 원하시나요? 맨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탈입니다. 아마 그 누가 오더라도 펩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맨시티의 선택은 엔조 마레스카입니다. 사실 예정된 수순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 구단은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마레스카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하죠. 우선 올 여름 맨시티에는 이탈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꽤나 많습니다. 물론 이미 나간 선수들도 여럿 있고요. 특히 마누엘 아칸지, 베르나르도 실바,
존 스톤스의 이적은 확정되었습니다. 아칸지는 지난 5월 인테르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적료는 1,500만 유로였고요. 베실바는 자유계약을 통해 레알로 향했으며 존 스톤스 역시 FA로 풀린 상태로 새로운 소속팀을 찾고 있죠. 유벤투스 이적설이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지난 5일 네이선 아케 역시 페네르바체 이적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이적료는 기본 700만 파운드에 옵션이 더해지면 최대 850만 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로드리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재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레알 마드리드가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에 마테오 코바치치, 니코 곤잘레스, 사비뉴 또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랜스퍼마켓 기준 코바치치의 시장 가치는 1,000만 유로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링크가 있는 구단은 인테르고요. 또한 니코 곤잘레스의 가치는 4천만 유로이며 연결되고 있는 구단은 딱히 없습니다. 사비뉴는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상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가 언급되고 있죠. 만약 로드리를 제외하고 지금 언급한 선수들이 모두 매각된다면 맨시티는 1억에서 1억 1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적료 지출은 훨씬 더 크겠지만요. 맨시티 중원의 핵심 중 한 명인 베실바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올 여름 이적 시장 최우선 과제는 그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었죠. 그리고 맨시티는 그의 대체자로 노팅엄의 엘리엇 앤더슨을 데려왔습니다. 이적료는 1억 1,600만 파운드, 한화로 무려 2,3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오드진이 마레스카에게 힘을 제대로 실어준 거예요. 앤더슨은 현폼 기준 최고의 3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범위를 한정하면 라이스나 로드리 다음으로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 3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공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선수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곤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2000년대까지 기본으로 여겨졌던 4-4-2 포메이션에는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배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1명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배치해 역할을 분담하게 했고요. 하지만 4-3-3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1명의 선수가 배치됩니다. 그 1명에게 수비는 물론 공격 능력까지도 요구되곤 하죠. 4-2-3-1 포메이션은 팀에 그럴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거나 안정감을 추가하기 위한 변형된 시스템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앤더슨은 가치가 높을 만한 선수이기는 합니다. 적어도 지난 시즌 폼만 놓고 보면 유럽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3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 시즌 앤더슨은 리그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 포인트 숫자는 앤더슨을 평가함에 있어 크게 의미가 없어요. 프리미어리그 기준 앤더슨은 전환 패스 119회, 기회 창출 54회, 볼 경합 성공 297회, 수비 가담 516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모두 동 포지션 대비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기록이죠. 심지어 경합과 수비 가담은 리그 1위에 해당되는 기록이고요. 다음은 지난 시즌 앤더슨의 히트맵입니다. 전형적인 빡투빡 유형의 히트맵이죠. 거기에 그는 90분당 10.9km를 뛰었습니다. 최고 속도도 34.7km로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맨시티는 부하디 영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영입된다면 앤더슨을 조금 더 전진된 위치, 즉 8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재능도 뛰어난 선수니까요. 그리고 부하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번 월드컵 최고의 라이징 스타 중 한 명이죠. 그리고 현 기준 맨시티의 최우선 타겟으로 여겨지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로드리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도 부하디 때문이에요. 물론 니코가 나간다면 3선 보강도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냥 뎁스를 늘리는 차원에서의 영입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뭔가 부하디의 앤더슨 조합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대비하려는 느낌도 있긴 해요. 결국은 로드리가 오래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건 그냥 타팀 팬의 생각일 뿐이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맨유는 올 여름 첼시로부터 안드레이 산투스, 빌라로부터 유리 틸레망스, 그리고 리즈로부터 카엘 달로우를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산투스는 4,800만 파운드, 틸레만스는 바이아웃인 3,500만 파운드, 그리고 달로우는 FA로 데려왔죠. 지금까지 맨유의 총 지출 금액은 8,300만 파운드입니다. 어쨌든 맨유의 올 여름 최우선 과제가 3선 보강이었던 만큼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틸레만스 영입이
모습이 꿀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또한 자유계약으로 합류한 칼 달로우로 인해 백업 골키퍼도 갖춘 셈이 되었죠. 적어도 지금까지 맨유의 행보가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맨유는 왼쪽 라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도르구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폭을 넓게 벌려줄 수 있는 윙포워드가 있어야만 하죠. 루크쇼의 내구성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요. 우선 레시포드의 거치가 문제입니다. 판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선뜻 나서는 구단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난주 레시포드의 4천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은 만료되었습니다. 즉 맨유가 그의 이적료를 훨씬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현실적으로 현재 시장 가치 자체가 바이아웃보다도 아래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적료가 아닌 연봉입니다. 레시포드는 현재 맨유로부터 30만 파운드의 주급을 수령합니다. 한화로는 5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고주급이죠. 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팀 내 1위에 해당되는 액수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레시포드의 현재 폼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연봉을 지급하며 그를 영입할 만한 구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맺은 그의 계약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레시포드가 자진삭감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막말로 한 70% 깎을 건 아니잖아요. 원한다고 해도 영국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마이클 캐릭 감독이 레시포드를 잘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은 선수 생활도 같이 했었고요. 아모린 감독 시절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맨유 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맨유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왼쪽 풀백으로는 뉴캐슬의 루이스 홀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선수이긴 해요.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팀 팬의 주관이긴 하지만 저는 루이스 홀이 도르구와 역할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로 잘라 들어가는 공격 움직임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루이스 홀은 엄연히 수비보다는 공격에 특화가 되어 있는 풀백입니다. 하지만 맨유에 필요한 풀백은 공수 밸런스가 잡힌 선수고요. 공격적인 역할은 도르구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마즈라위의 포지션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월드컵 기간 모로코 대표팀에서는 왼쪽으로 출전해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차라리 이게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맨유 내부에서는 세 번째 미드필더 영입도 고려하고 있는 듯해요. 좋은 판단입니다. 심지어 다음 시즌엔 챔스도 병행해야 하기에 뎁스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AS 로마의 마누 코네 그리고 본머스의 알렉스 스콧이 있습니다. 코네는 현 소속팀인 로마와 2029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랜스퍼마켓 기준 그의 시장 가치는 5천만 유로, 한화 약 837억 원 수준이고요. 본머스와 스콧의 계약은 2028년 6월까지입니다. 근데 뭐 재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선수가 거부하고 있다는 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시장 가치 역시 코네와 같은 5천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실제 발생될 예상 이적료는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콧 같은 경우는 본머스가 판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아메니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레알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듯해요. 아무튼 맨유의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맨유 팬분들은 어떤 선수를 원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6-27 시즌 첼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알론소 체제의 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미지수로 여겨지고 있죠. 심지어 레버쿠젠 시절 좋았었던 백스리를 기반으로 전술을 구상할지 아니면 팀 상황에 맞게 백포를 가져갈지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적 시장 행보로도 아직은 예측이 어려운 상태고요. 올 여름 첼시는 이미 4명의 선수를 매각하며 1억 4천만 파운드 가량의 이적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마레스카 감독의 맨시티 부임으로 인해 2천만 유로의 추가 수익도 챙겼고요. 아마 여기서 첼시 팬분들이 아니라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경질된 마레스카에게 왜 이적료가 발생하느냐? 사실 마레스카는 애초에 감독 자리에서만 물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첼시 소속이긴 했던 거죠. 계약 기간도 꽤나 오래 남아 있었고요. 쉽게 말해 경질된 이후에도 급여는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첼시에는 여전히 매각할 만한
만한 선수들이 넘쳐납니다. 가장 조금 보태서 매각 대상만 나열하더라도 영상 하나는 뽑을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첼시 내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이적료 수익이 3억 파운드라는 말들도 있고요. 우선 첼시는 니콜라스 잭슨의 이적료로 6,50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물론 라리가의 몇몇 구단들이 잭슨 영입을 문의했다고 하고요. 잭슨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지난 시즌 바이언에서 34경기에 출전해 11골 3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임대도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잭슨은 주전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주 포지션인 9번에서 중앙 페드로의 자리를 밀어내기는 힘들 거예요. 왼쪽에서 뛰자니 로저스가 있고요.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잭슨은 적절한 수준의 제한이 들어온다면 판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리암 델랍과 마르크 기우 또한 첼시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델랍은 첼시에 남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첼시는 그를 영입할 때 지불했던 3천만 파운드를 그대로 회수하기를 바랄 거고요. 판매가 쉽지는 않을 수 있죠. 또한 라마시아 출신 공격수인 기우의 이적료로는 2,500만 파운드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요. 근데 뭔 놈의 공격수를 이렇게 많이 영입했는지,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가르나초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첼시는 이적료로 5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고요. 선수 본인만 오케이 한다면 세리에 A 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듯 보입니다. 페드로 네투도 얼마 전 첼시의 판매 불가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다만 첼시는 네투의 이적료로 꽤나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겠죠. 리버풀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이라올라 볼에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 밖에도 트레보 찰로바, 브누아 바디아실, 악셀 디사시 등 많은 선수들이 첼시의 매각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블루코 그룹의 이적 시장 정책, 즉 많이 사고 많이 파는 스탠스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즌인 듯 합니다. 그럼 첼시는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할까요? 우선 첼시의 올여름 가장 큰 빅딜은 역시 모건 로저스입니다. 이적료는 1억 1,700만 파운드, 하나로 무려 2,3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솔직히 로저스는 부럽습니다. 개인 성향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내내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선수 중 한 명이니까요. 특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주로 공략하는 팀에게 있어 그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첼시는 오른쪽 윙어인 지오바니 켄다의 4,350만 파운드, 라이트백인 마르코 팔레스트라의 4,500만 파운드, 레프트백인 데네르 에반젤리스타의 870만 파운드, 센터포워드인 다스탄 샤트파이프의 210만 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인 엠마누엘 에메가는 이적료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3천만 유로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각각 07년생, 05년생, 08년생, 08년생, 03년생으로 매우 어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대 선수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첼시 팬들의 우려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단이 또다시 지나치게 어린 선수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첼시 구단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라니트 자카 영입을 시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고요. 또한 첼시는 맨시티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으로 풀린 존 스톤스 영입도 노리고 있습니다. 후방에 경험이 많은 선수를 배치하려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발렌틴 바르코 영입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세부적인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라요 바에카노의 레프트백인 펩 차바리아, 레버쿠젠의 케림 알라베고비치도 첼시가 협상 중인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두 선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첼시는 올 여름에도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구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블루코의 정책이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리버풀 선수들 대부분이 커크비에 복귀했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은 프리시즌 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미국 투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라올라는 최근 리버풀 소속으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리버풀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단 퀄리티와 뎁스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가 선수 영입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지나치게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물론 월드컵 기간 도중 무뇨스가 합류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그가 곧바로 핵심으로 분류될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리버풀은 공격진 뎁스 자체가 부족합니다. 살라가 팀을 떠났고 에키티케는 부상으로 시즌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이래저래 추가 영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우선 소보슬라이의 재계약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이제 그는 2031년까지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죠. 또한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소속의 사무엘 마르티네스 영입 오피셜도 나왔습니다. 이적료는 75만 파운드고요. 이제 그는 리버풀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미래를 생각한 투자입니다. 냉정하게 현재 리버풀의 1군 퀄리티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역시 리버풀의 최우선 과제는 살라의 빈자리를 메울 오른쪽 윙어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디오망대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간 건가요? 제발 포기는 안 했으면. 아무튼 리버풀과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바르콜라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너무 비싸요 솔직히. 좋은 선수인 것은 인정해요. 특히 1티어급 매물이 부족한 올 여름 바르콜라 정도면 괜찮은 영입일 수 있죠. 하지만 파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르콜라의 주 포지션은 왼쪽입니다. 오른쪽도 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상 아무래도 파괴력이 반감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리버풀엔 오른쪽 윙어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필요한 포지션에서의 보강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지난 여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브라이튼의 양쿠바 민테, 유벤투스의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괜찮은 매물일 수 있습니다. 우선 민테는 전진 드리블에 능숙한 선수입니다. 특공대 역습을 내세우는 이라올라 전술에 적합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역압박을 중시하는 전술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다만 브라이튼의 선수단 상황을 고려하면 민테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소 8천만 파운드는 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도 2029년 6월까지로 3년이나 남았으니까요. 콘세 이상도 드리블이 좋은 선수입니다. 변칙적인 리듬의 잔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는 능력이 뛰어나죠. 지공 상황에서는 민테보다 콘세 이상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멘탈도 좋은 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콘세 이상과 유벤투스의 계약은 2030년 6월까지입니다. 콘세 이상 또한 이적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물론 유벤투스가 판다는 보장도 없고요. 다만 두 선수는 모두 같은 단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테는 지난 시즌 컵대회 포함 36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 콘세 이상은 42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만을 기록했죠. 이는 윙어에게도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요구하는 이라올라 감독 전술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약점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고려는 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리버풀은 커티스 존스의 미래도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존스의 이탈 여부에 따라 추가 영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뉴스에서 끌어올 수도 있지만요. 현재 인테르는 그에게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구단입니다. 2,500만 유로의 두 번째 제안은 리버풀이 거절한 상태고요. 참고로 이라올라는 커존의 잔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커존이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지라 개인적인 면담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키에사의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선수 본인의 향후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세리에A 복귀가 가장 현명한 선택일 듯 보입니다. 저는 그가 애초에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안 맞는 선수라고 봐요. 아무튼 리버풀은 이 정도 소식이 끝입니다. 심지어 찌라시조차 많지 않은 상태예요. 음용풀이라도 좋으니 제발 뒤에서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제킹을 당했다는 말이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스날이 로저스 영입에 얼마나 근접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스날은 최우선 타겟 중 하나로 여겨지던 모건 로저스 영입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로저스는 첼시 오피셜이 나왔고요. 이적료가 과하게 비싼 건 맞아요. 로저스에 대한 아스날의 평가액은 명확했죠. 8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은 오버페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첼시는 로저스 영입에 1억 1,700만 파운드, 한화 약 2,34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불했죠. 아스날이 정한 기준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쉬움을 표하는 팬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로저스는 아르테타 감독이 꽤 오래전부터 원했던 선수라고 하니까요. 잘 쓸 자신이 있었나 봐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베르타 디렉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르타가 아닌 구단 차원에서 반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디렉터라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의 비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제 아스날이 공격진 보강을 원한다면 새로운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도 종종 보이고요. 우선 바르콜라입니다. 사실 올 여름 바르콜라는 윙어 보강이 필요한 모든 구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 기준 베르타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르콜라도 돈이 문제입니다. 프랑스 매체인 르퀴프에 따르면 현재 파리 구단이 바르콜라의 이적료로 1억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2,530억 원을 원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게 맞나요? 제가 바르콜라를 잘 모르는 건가요? 사실 리버풀이랑도 연결되고 있잖아요. 저는 만약 이 정도 금액이 맞다면 결사 반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라고 생각해요. 훌리안 알바레즈 관련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이긴 하나 만약 같은 금액이라면 차라리 훌리안이 낫다고 봅니다. 바르콜라에 비해 툴이라도 많으니까요. 근데 현재 아스날에 공격진 보강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 또한 제가 타팀 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구단 간 합의가 끝난 촐리스로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이적 시장 1차 점검 때도 말했지만 촐리스가 생각보다 물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빅리그 적응 여부가 관건이긴 해요. 근데 이건 정말 뚜껑을 까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긴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커리어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하면 성공 확률이 꽤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날 팬분들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우선 촐리스는 2024년 노리치 시티를 떠나 독일 2부 리그 소속의 뒤셀도르프 그리고 클럽 브리에를 거친 2시즌 동안 컵대회 포함 93경기에 출전해 45골 2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점은 지난 시즌입니다. 25-26 시즌 촐리스의 기록은 52경기 22골 29도움입니다. 경기당 1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벨기에 리그를 씹어먹었다고 표현해도 전혀 과하지가 않죠. 하지만 제가 촐리스의 커리어를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매 시즌 발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능만큼은 확실히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매 시즌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체력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한 그는 왼쪽 측면이 주 포지션이긴 하지만 중앙 공격수는 물론 2선, 심지어 오른쪽 측면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선호할 만한 선수인 거예요. 아스날의 영입 철학과도 잘 맞을 수 있고요. 거기에 제가 보는 촐리스는 축구 지능 자체가 좋은 선수입니다. 풋오버 움직임이 굉장히 영리하며 동료들을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에도 강점을 보이죠. 시야도 넓어요. 마무리 능력뿐 아니라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도 매우 좋은 편이죠. 한 시즌 29도움은 이를 제대로 증명하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관건은 피지컬입니다. 냉정하게 촐리스는 피지컬이 좋은 타입의 선수는 아니에요. 올 시즌 나아졌다고는 하나 공중볼 경합에 약점을 보이는 선수이기도 하죠. 과연 이런 촐리스의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는 벨기에에 비해 압박의 템포는 물론 몸싸움의 강도가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촐리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만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 필름 플러스 풀경기 3경기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스날의 또 다른 최우선 타겟 중 하나는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입니다. 근데 아스날은 기마랑이스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적료 상한선을 책정하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뉴캐슬은 기마랑이스의 이적료로 1억 파운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백히 아스날의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기마랑이스는 아스날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수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는 뉴캐슬을 떠나 아스날에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구단에 전달하기도 했죠. 기마랑과 뉴캐슬의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까지입니다.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은 거예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서는 올 여름 그를 판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도 큰 부분입니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지난 여름 이삭을 보낼 때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어차피 나갈 거면 돈이라도 챙기는 게 낫다는 거죠. 사실 최근 들어 선수들이 구단과의 계약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더 큰 구단으로 가고 싶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아직 뉴캐슬 소속입니다.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현 소속팀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근데 어내피 뛰어버리면 구단은 협상에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월드컵 기간 도중 이적 의사를 밝힌 훌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레티코 구단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협상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훌리안을 원하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야 너네 어차피 훌리안 마음 떴잖아. 그냥 이 정도 금액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마랑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현상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꼰대 마인드가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선수들의 MZ스러움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 구단은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불합니다. 만약 계약금이 없더라도 연봉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적어도 계약 기간만큼은 구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의적인 이유는 물론 법적으로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기마랑 자체는 아스날의 좋은 영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팔로잉 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주전 센터백인 살리바의 몸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풀로 소화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센터백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아스톤빌라의 에즈리 콘사입니다. 콘사 괜찮죠? 빌라가 팔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스날의 센터백 뎁스를 퀄리티 있게 높여줄 만한 선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내각 대상으로 평가되던 트로사르를 베식타스에 판매했습니다. 그 밖에 추가 매각을 희망하는 선수로는 리스 넬슨, 가브리엘 제주스 등이 있고요.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응원하시는 팀들의 행보가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까지 바코비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